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고민하는 우리 취준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오늘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에서 잘 이렇게 들어드리고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연 저희가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함께 해볼 텐데요. 그렇게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취업 보기 카페 권경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오늘 더욱더 아름답게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 다음 취업 뽀개기 카페 책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네. 왼쪽에 취업 Q&A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민거리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지연 캐스터와 바로 오늘의 고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뽀개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이 취업 전에는 내가 취업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또 막상 취업을 하고 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적응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공대로 취업을 했지만요. 뒤늦게 좀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사연을 올려주신 분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금융투자회사 PB, 이 프라이빗 뱅킹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네. 이분은 영문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기업에 현재 다니고 계세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이 크게 비전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서 재테크를 알아보던 중에 주식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세요. 근데 주식을 상담해 주시는 이 PB 상담원이 같은 동문이셨나 봐요. 그래서 지식도 좀 많이 알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부러워 보였다. 네, 이분이 그분을 보고 약간 PB에 대한 꿈을 키우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일이 별로 흥미도 없고 금융 자격증을 따서 증권사 PB나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영문학을 전공하셨고 네. 외국계 기업에 지금 다니시고 계신데 사실 외국계 기업 많이들 부러워할 텐데 부러워하죠. 이분은 좀 비전도 없고 네. 자기하고 좀 맞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을 시작하셨다가 PB 쪽에 좀 관심이 생기셨어요. 네. 자, 지금 또 하고 계신 업무가 어떤 건지 또 궁금한데요. 자, PB하면 이제 소위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은행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일단 PB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 뭡니까? 네, PB 그냥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은행 가면 PB 창구가 따로 있고, 근데 네. 프라이빗 뱅커의 약자인데요. 거기 주로 사장님들이 많이 가던데요? 그렇죠.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훨씬 더 이제 거대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해주는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예전보다는 고객층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VIP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금융 관리를 해주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는 은행의 예금 적금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또 증권사의 펀드나 뭐 보험사의 연금 같은 그런 전반적인 금융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경 강사님 어떻게 저 PB 센터를 주로 이제 이용을 하시고 계시죠, 아무래도? 그 정도의 자본은 없어서 오히려 재권 씨가 부동산 있으시잖아요. 저요? 네, 요즘에는 부동산이요? 그죠? 네, 내역을 굉장히 재산을 그렇게요. 지금 그냥 부동자세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자, 저에게 이제 이런 PB가 제 자산을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자, 금융과 재테크에 대해서 물론 자기 돈 관리도 하겠지만 이 재테크에 대한 것들 전반적인 금융에 관한 것들을 조언받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네네.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 부동산 있으신 분들처럼 뭐 네. 부동산 상담도 해주고요. 요즘에는 세무 상담이라든지 상속까지도 상담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PB를 하시는 분들은 사회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라든지 금융 지식은 물론이고요. 그런 정보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처럼 PB가 되고 싶은 분들은 딱히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전공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전공이 따로 뭐 금융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요. 웬만하면은 뭐 경영이나 경제 쪽 이렇게 전공하시면 훨씬 더 좀 유리하고요, 여전히. 네. 그리고 이분처럼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나중에 PB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자격증이 조금은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요구되는 전공은 없지만 좀 관련 전공을 한다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 금융 자격증 또 공부하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 참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자격증들은 도움이 되겠죠? 네, 오히려 이제 전공 그 학과보다는요, 자격증 취득이 조금 더 도움이 되어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FP라는 이름으로 파이낸셜 플래너의 약자거든요. 근데 재정 설계사라는 이름으로 AFPK 혹은 CFP 혹은 뭐 은행 FP, 증권 FP 같은 그런 자격증이 있고요. 또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그리고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같은 여러 자격증들을 좀 알아보시고 취득해 두시면 비전공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냥 PB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서 일반 업무 보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런 네.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이분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VIP 고객, 이제 권경 선생님처럼 VIP 고객들을 접하다 보면은 어떤 세련된 매너, 또 의사소통,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스킬들은 뭐 당연히 네. 갖춰져 있어야겠네요. 네, 상당히 이제 VIP 분들이라고 하면 소위 좀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고급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비즈니스 매너는 기본이고요. 뭐 의사소통 스킬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얼마만큼 잘 전달하느냐 하는 그런 전달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이분들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시장 같은 동향을 좀 체크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 그 시장이 워낙에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내에서도 회사 내에서 뭐 PB 팀장들이랑 미팅하고 점심 저녁 때도 이제 VIP 고객들이랑 식사 약속이 잡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촌흡을 아껴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또 네.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한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성향상으로는 또 그런 분들한테 유리하고요. 저한테 유리하군요. 그러네요. 잘하실 것 정말요. 같습니다. 잘 어울리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은행에 근무하시는 PB분들은 거의 네. 뭐 정직원 분들인가요? 네, 은행에 계신 PB분들은 정직원인데요. 뭐 네. 증권사나 그 밖에 이제 뭐 약간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하시는 PB분들도 계세요. 그런 네. 분들은 정직원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전문 계약직이라고 해서 보다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분도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금융 관련 전공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네. 전공도 아니고 조금 늦었지만 자격증 위주로 준비해 보시면 꿈꾸는 이 PB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고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취업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좀 준비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재학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좀 명확히 하고요. 또 그 준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방향을 잘 잡을지에 대한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역시 복수 전공과 어학연수 중에 고민이신데요. 사실 이런 케이스 저희 이 원포인트 레슨에서 한두 번 다뤘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네. 이분이 복수 전공과 어학 연수 중에 고민입니다. 이게 벌써 제목이에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현재 대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어리죠. 네. 이분이 무역 관련 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과에서 러시아 어문과 경제 등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분이 러시아 교환 학생을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데 복수 전공도 욕심이 나시나 봐요. 국제 통상학으로 좀 복수 전공을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지만 이 교환 학생 같은 경우는 1년에서 6개월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 교환 학생 이후에 복수 전공하면 좀 늦을 것 같다라는 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교환 학생을 다녀와서 러시아어를 더 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복수 전공인 국제 통상을 해서 공부해서 그렇게 취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근데 복수 전공을 해도 러시아는 꾸준히 좀 더 공부를 할 생각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취업보기 카페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들어가 보면 카페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4학년생들 아니면 그 이상 졸업생들 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런데 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고민이라고 네. 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점점 정말 취업 준비 연령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분 어쨌든 러시아학과 전공이고 국제통상학 복수 전공 교환학생 뭐가 좋을지 갈등 중이세요. 네. 진로 상담이 아니라 전 진학 상담이 좋았어요. 예. 자, 그만큼 이제 취업을 전제로 어떤 쪽을 공부하느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 게 더 좋겠냐 이런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행복한 고민이네요. 어쨌건 저는 이 학생 교환학생도 다녀오시고 복수 전공도 하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망설이는 이유가 1년에서 뭐 1년 반 정도 졸업이 늦어질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합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그 졸업 유예이기 때문에 다녀오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서 직접 러시아 학과인 사람이 가서 직접 러시아에 몸담아서 그곳의 정치, 경제 그리고 뭐 전반적인 문화 상황 등을 그 몸으로 체득하는 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서 좀 살아있는 공부를 하고 오시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어도 요새 참 많이 배우더라고요. 주변에 맞아요. 보니까 네. 외국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참 부러운데 네. 러시아어도 굉장히 유망한 편인가요? 어때요? 근데 이제 저는-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아, 너무 너무. 추워요. 예. 네, 러시아어가 그 슬라브어 계열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언어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실감이 잘 안 되지만 그 러시아어만 완벽하게 해두면 그 옆에 중앙아시아라든지 발칸반도의 그런 다른 나라들과도 소통이 자유자재로 그렇게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뭐 유가 하락이나 러시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인데 앞으로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어가 좀 가능성이 좀 유망한 그런 언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점점 더 우리나라 무역회사들이 앞다투어서 러시아어 선호자들을 뽑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나 뭐 기계 관련된 그런 수출을 하는 회사들에서도 러시아어 능통자들을 뽑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러시아어를 많이 능통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분 아마 꾸준히 해놓으시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발음이 또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예. 더스피다냐 하나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전혀 모릅니다, 러시아어. 네, 더스피다냐 사랑한다고. 예. 로맨티스트신데요. 예. 아이고 큰일 났어. 누구한테 고백을 합니까? 예. 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면요. 어떤 점이 취업에 유리할까요? 또 그래요.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셔서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부하는 거는 여기에서 러시아 학과를 그 몸담아서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젊을 때 지금 너무 어리잖아요. 2학년, 3학년 때 가서 그런 체험을 하고 오시는 건 인생에서 아주 큰 방향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회와 조건이 되신다면 이제 교환학생과 어학연수 다 동시에 좀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러시아 춥다 하셨는데 저도 추운 줄만 알았는데 여름엔 안 춥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다고. 네, 러시아에서 여름에 학교를 나온 가야겠군요. 친구가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간접 경험의 여왕이죠. 이지혁 네. 캐스터. 예. 요새 또 인문계는요, 사실 워낙 취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복수 전공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실제로 인문계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하면 취업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네, 요즘에 이제 사실은 뭐 통섭이다, 융합이다 해서 뭐 도서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융합형 인재, 뭐 통섭형 인재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복수 전공을 허락을 하고 있고 또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복수 전공을 더욱더 취업이 잘 되는 경영학 쪽, 경제학 쪽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이런 대학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에 있어서도 복수 전공의 스펙도 중요하겠지만요. 결국은 복수 전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전공을 더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호기심 있게 아직 어리니까요. 그렇게 네. 다양한 그 가능성을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함께 고민해드린 내용은 조언이니까요. 결정은 스스로 굉장히 신중하게 잘 네. 내리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취업을 이미 하셨는데 그 다음 그 진로를 다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빠르게 살펴볼까 하는데 이번에 화학 계열과를 졸업하셨고요. 그쪽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그만두려고 하신대요. 화학적이긴 하지만 또 정확히 화학공학 쪽이 아니어서 이도저도 아니고 취업이 힘들다. 그래서 아예 전기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전기 기능사 취득하고 캐드 배워서 전기 설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도저도 아니라서 취업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네요. 궁금하니 어떤 전공인지 말이죠. 예. 화학 계열과를 졸업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화학공학 쪽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전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전기 기능사는요, 사실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된 전공을 안 하셨으면 네. 이런 그 시험이 이런 형태래요. 이제 제어 회로를 도면대로 제어판을 구성하고 전기공사 배관까지 입선을 하는 이런 정말 실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실기 시험을 공부를 하시면서 그 전기에 대한 그런 베이스 공부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전기 기능사와 기술사 뭐 이름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기능사, 기술사는 급수의 차이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급수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네, 전기 기능사는 그 등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 기능사, 그다음 전기 산업 기사, 그게 기사 2급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가 전기 기사, 기사 1급, 전기 기능장, 그리고 전기 기술사가 제일 헤드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서도 전기 기능사는요, 보조 업무의 기능이지만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선임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니까 이분이 만약에 도전하신다면 전기 기능사부터 해서 차근차근 경험과 뭐 그런 공부를 토대로 전기 기술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직무 진로를 그래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취업을 하신다면 발전소나 변전소 같은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혹은 뭐 건설업체,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곳에서 전기부서에서 일단 일을 하게 되시고요. 그 제반시설의 관리나 검사 업무를 보조하거나 담당하시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계획을 세우셔서 이분 처음에 기왕 뭐 전기 쪽에 좀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기 기능사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밟아서 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했습니다. 네.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